여러분은 할리우드 액션 영화 보다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미국은 은퇴한 스파이가 왜 이렇게 많지? If you want her to live, you gotta get back in the game. 전직 CIA 요원이 조용히 살아가다가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 이야기. But not tonight. 이게 왜 이렇게 많을까요? 반면 대표적인 한국 액션 영화의 주인공 마석도는 현직 형사인데다가 멀리서 봐도 그냥 마동석이죠. 사실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액션 영화 캐릭터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문화 때문인데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들어와. 일간 소울 영화입니다. 미국 액션 영화에서 이렇게 전직 요원 캐릭터가 흔한 이유는 그만큼 미국인들의 욕망을 잘 반영해주기 때문입니다. You play an ex-CIA operative in the first movie, Protecting Your Daughter. This role really sort of cemented your place as the action star hero. Yes. Yes. 예를 들어 3편까지 나온 흥행작 테이큰, 주인공 브라이언 밀스는 전직 CIA 요원이죠. 은퇴 후 조용히 살아보려 했지만 딸이 납치됩니다. 그래서 놈들을 몰살시켜버리죠.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Good luck. 영화 더 이퀄라이저도 3편까지 제작된 흥행작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 로버트 맥콜 역시 철물점에서 일하며 평범하게 살려 합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는 불의를 마주하자 악당들을 응징해버리죠. You knocked on the wrong door tonight, Pops. 일단 미국인들에게 스파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우리보다 훨씬 더 친숙합니다. 미국이 냉전시대의 소련과의 첫버전이 치열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스파이는 고도의 트레이닝을 받은 능력자이며 나름의 권위와 정의로움을 가진 인물을 상징하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국가기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은퇴한 요원인 걸까요? 바로 여기서 미국식 개인주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데요. 특히 19세기 후반 서부 개척 시대를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법과 질서가 미치지 않는 황야에서 스스로 총을 들고 자신과 공동체를 지켰던 역사에서 세상이 해결해주지 않는 문제는 내가 직접 해결한다는 미국식 사고방식이 나온 것이죠. For most of the 19th century, the Western frontier was a pretty lawless place. Ongoing land disputes between Native American tribes and the US government meant there wasn't a ton of federal oversight or law enforcement, which is why we see a lot of outlaws and people wanted dead or alive across the Western frontier. 이런 미국 문화의 개인주의와 개척 정신은 서부 영화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마블 시리즈, 아바타, 스타워즈와 같은 영화들은 세계관이 정말 광대하죠.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모험하고 개척하고자 하는 미국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죠. Assemble. 또 미션 임파서블 같은 스파이물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전직 요원 캐릭터들 역시 서부극에 등장하는 총잡이처럼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영웅서사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켜줍니다. He's got a family side. He's got this other side. If his family's in trouble, he goes into another mode. And I think audiences get a kick out of that, you know? Oh, I wish I could do that to someone who's pissing me off in life or whatever. 그런데 미국 액션 영화에 또 유난히 많은 것이 있죠. 바로 힘순 찐 캐릭터인데요. Hey, stop doing shit to my car. These two kind of slacker, young people who don't realize that actually I've been like a trained CIA operative until I'm like activated, and then people are trying to kill me, so I have to defend myself using. 힘을 숨긴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가 반전 매력을 보여주는 전직 스파이 캐릭터는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전형적인 언더독 스토리와도 잘 연결됩니다. Phoebe, if you don't come here right now, I'm just going to start like pissing in my pants. I swear to God, Phoebe, I'm just going to. 언더독은 명백한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나이가 들거나 어리숙하고 소심해 보이는 인물이 사실은 치명적인 살인 기술을 갖춘 강자라는 반전이 드러나는 순간 관객들의 속이 뻥 뚫리는 것이죠. Sorry about the mess. 그렇다면 한국의 대표적인 액션 프랜차이즈 범죄도시의 캐릭터는 어떻게 다르고 한국인들의 어떤 가치관을 반영할까요? 2편부터 4편까지 줄줄이 천만 관객을 끌어모은 이 영화의 인기 캐릭터 마석도는 일단 전직이 아닌 현직 경찰이라는 것부터가 다릅니다. 경찰이 이래도 되나? 1편에서 서울 금천경찰서 강력 1반의 경위였던 그는 승진까지 해서 최근 4편에서는 광역수사대 소속 경감이 되었죠. 덕분에 미국 영화들과 달리 관객들에게 전혀 다른 쾌감을 주는 특히 범죄도시 시리즈는 조선족 조직폭력배 사건이나 태국 파타야 불법 도박 사건 등 한국 사회의 현실 범죄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스토리에 녹여낸 것이 특징이죠. 관객들이 실제로 분노했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마석도라는 공적이면서도 영웅적인 캐릭터를 통해 이들을 응징하는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 그냥 좀 맞아야 돼.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범죄도시 스토리 역시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드러나는데요. 사실 한국인들은 사회적 구조와 집단적인 관계에 대해 유난히 관심이 깊고 정서적으로도 매우 풍부합니다. 그래서 드라마에는 재벌 이야기나 사회적 불평등이 단골 소재이고요. 천만 관객을 동원한 기생충이나 국제시장과 같은 영화도 사회적 현실을 잘 반영하여 울림을 주는 스토리들입니다. 이들 돈으로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심지어 액션 영화들마저도 나름의 사회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렇다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영화나 텔레비전이 나오기 이전에 한국과 미국의 공연 문화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1800년대 미국에서 인기 있는 공연은 바로 서커스나 와일드 웨스트 쇼, 일명 총잡이 쇼였는데요. 카우보이가 총을 쏘거나 말을 타며 고개를 하는 묘기를 보여주는 공연이었습니다. The guns and the noise and the dust and it's all there. 반면 한국에서는 탈춤이나 판소리 공연이 있었죠. 특히 조선시대 탈춤은 서민과 광대들이 주도하여 시장이나 마을 광장에서 공연하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삼과장의 양반 선비마당이다. 평민인 초랭이가 익살로서 지식계급인 투상전을 걸리고 있다. 양반들은요 빨리 나와서 양반들은요 나온 김에 인사하소. 단순히 오락이 그치지 않고 양반들의 위선이나 사회적 모순을 비판하는 풍자극으로 서민들의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이전부터 이미 미국에서는 영웅의 스턴트가, 한국에서는 사회풍자가 인기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살펴보니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들 중 무엇 하나 우연히 생긴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웃고 즐기는 와중에도 사회적 현실을 조명하여 감정을 해소시켜주는 한국의 액션 영화와 힘을 숨긴 영웅들의 활약으로 쾌감을 주는 미국의 액션 영화에 담긴 문화 차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세상과의 접점에서 영어를 만나는 일간소울 영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